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제법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으니 오늘도 차를 몰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라는 것이 이 비가 오면 나름대로 또 운치가 있습니다. 이 우중 낚시라고 하지요. 비가 오는 가운데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중 낚시도 그 나름대로의 운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가 오는 가운데 이렇게 조용하게 드라이브를 하면은 역시 그 나름대로의 운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애인과 여러분이 아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오늘은 있습니다. 어제와 같이 좀 더 이 마케이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성매매 전방에 합법화를 과속 하면서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마케이누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남녀의 성이 무엇이길래 한쪽에서는 싸움에 진 개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싸우지도 않은 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에서는 싸우지도 않은 개니까 그걸 개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이 일본에는 싸움에 진 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싸우지도 않고 진 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케이누라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나는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케이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 하나 나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야기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이 더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활달하고 가장 파워 넘치고 가장 정열적인 나이, 그것은 바로 임신 가용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거를 청년이라고 하고, 이 여성은 그야말로 아가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나이에 여성이 성적으로 가장 즐기고 남성도 성적으로 가장 즐기는 나이입니다. 얼마나 즐기느냐? 일본에서는 허리 아래에 일어나는 일은 말하지도 말고 묻지도 말아라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허리 아래는 고사하고 0.33초만 접촉을 해도 징역 3년, 징역 2년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들은 나이 40이 되어도 나 남자 고구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어디 남자 없어요?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싸움에 진 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싸움을 하기는 했나요? 싸움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지요.
전방에 왜 과속 방지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되었을까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돈에 미친 놈들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전방에 과속 그러면은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출산율이라는 것은 남녀가 성관계를 해야 이 출산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남녀가 성관계를 해야 출산이 전방에 올라갈 것 과속 같아요.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남녀가 그야말로 불이 나도록 성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약 출산율은 500m 앞 시속 30km 구간입니다. 1.3, 1.4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녀가 불이 나도록 성관계를 해도 출산율이 1.3, 1.4밖에 왼쪽 안 거부에 된다고 하는 주의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녀가 아예 성관계를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남녀가 성관계를 하려면 목숨을 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6, 0.7을 찍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 시속 30km 출산율이 구간입니다. 조금 반등을 해가지고 1%가 올랐다는 둥, 1.2%가 올랐다는 둥, 아주 즐겁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1%가 출산율이 올란 것도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 때문에 출산율이 오른 게 아니고 국제 결혼의 여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1%가 올랐다고 하는 것도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았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를 낳게 만든 것이 한국 남자란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남자가 남편이었다라는 사실이 언론이라든지 뭐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면은 한국 여자 뭐 했노?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 여성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았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 원인이 한국 남편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32조 성인지 감수성의 힘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한국 남자와 외국인 여성 간의 성관계의 빈도가 훨씬 높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남편과 이 외국인 여성 사이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부부지간의 성관계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 부부는 부부끼리 왜 이래?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부끼리 성관계를 하면 부부 강간죄로 잡혀갑니다. 부부 강간죄. 우리 한국인 부부는 언제 성관계 해야 되지요? 이렇듯 험악한데 한국에 마케이누가 어디 있지? 성관계를 아예 못하는데 싸움을 하다니요. 뭔 싸움을 하지요? 나이 40이나 먹은 여자가 나
남자 고구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남자 고구마 한번 보게 남자 좀 소개시켜 주세요. 오른쪽 라고 도로에 주의하세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이야기를 해야 있습니다. 되나요? 이게 바로 우리 현실. 한국의 마케이누가 어디 있지요?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생각도 안 합니다. 전방에 과속 일본에서 방지턱이 방송이 나오면은 저게 마케이노 세대입니다. 싸움에 진 개입니다. 즉 허리 아래에 있는 보리쌀로 불이 나게 이 노력을 한 결과에서 패했습니다. 패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서 혼자 삽니다. 그게 바로 마케이노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치 그것이 진실이냐. 대학 교수들도 떠들고 방송도 떠들고 한국 마케이누가 어떻다, 일본 마케이누가 어떻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혼 없는 인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혼 없는 인기 이야기를 합니까? 그저 입이 심심해서,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저 떠들면 인기를 더 얻으니까, 인기를 얻으면 돈이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맞는지 그런지도 모르고 일본 마케이노, 한국 마케이노 하고 떠드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싸움에 진 개 마케이노, 그 마케이노는 싸움이라도 했습니다. 그 싸움이라는 것은 동물적 본성에 의한 인간의 욕망에 대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여자들 언제 동물적 본성이고 인간 욕망에 대한 성적인 전쟁을 했나요? 언제 전쟁을 했나요? 한국 여자들은 이야기하죠. 결혼은 여자가 손해지요. 결혼은 하면 남자가 여자한테서 20억 벌고 들어가지요. 남자는 너무나 위험하고 사악한 존재지요. 이게 한국 여자입니다. 언제 한국 여자가 아랫도리에 불이 날 만큼 해댔나요? 그런데 왜 싸웠다고 하지요? 우리는 이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즉 우리 남녀의 사랑과 우리 남녀의 성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가 성행위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시스템적으로 약탈하고 착취합니다. 왜 이럴까? 돈에 미쳐서, 돈에 환장병 들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이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마케이누라고 불리는 허위와 위선의 세대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에는 마케이누 세대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무슨 여자가 있는가? 무슨 세대가 있는가? 네,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개 한심 답답 연희 세대가 있습니다. 개 한심 답답 연희 세계.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의 세대입니다. 한국의 마케이노 세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 한심 답답 연희 세대는 무엇이냐? 국가에서 돈 받고 입에 나오는 대로 떠들고 남자 고발해서 돈 벌기에 환장병 들고 어떻게 하면 남자를 깎아내리고 남자를 비하시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돈 벌려고 달려들고, 이게 바로 개한심 답답연이 세대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세대의 시대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야말로 임신 가용 나이. 여자는 임신 가용 나이. 여자는 임신 가용 나이라고 하면은 남자는 가장 정열적인 시대, 가장 정열적인 구간. 이게 바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한마디로 압축해 보면 무엇이 있는가? 그건 결과적으로 남녀의 성행위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가장 왕성하게 성행위를 해야 될 때, 그리고 일본 여자는 이 가장 왕성한 성행위를 한 그런 기간에 있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착오로 인해서 시집을 못 가게 된 여자, 이게 바로 일본이 마케이노 세대. 그러나 우리 한국 여자는 가장 정열적으로 성행위를 해야 될 때 성행위 한 번도 못 하는 여자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성행위를 하면은 손해인 줄 압니다. 성행위를 하면 크게 다치는 줄 압니다. 남자는 더욱남이고 강도로 여깁니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돈을 버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스템을 이렇게 짜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지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5060은 침묵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살아라. 공자, 맹자, 부처 모두가 말하기를 마음을 비우고 살아라. 또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악법도 법이다. 따라서 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또 쇼펜하우어가 말하기를 돈은 모든 것이다. 죽을 때까지 꽉 되어라.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했어. 자기 엄마가 죽고 나니까 노파가 죽었다. 이제 노파한테 돈 안 줘도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 모두가 우리 5060 그야말로 성현의 말씀이라고 끔찍하게 여기고 종교단체 지도자의 말이라고 끔찍하게 존경하고 세계 최고의 철학자다 이야기하면서 기본으로 삽니다. 자신의 딸이 왜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는지 딸아 시집가라 말 한마디 해놓고 나는 아버지 일을 다 했어. 딸아 너는 내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해놓고 나는 엄마로서 이야기할 거 다 했어. 딸이 남자를 꼬시지 못하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딸이 잘못이야. 아들이 직장을 가질 생각을 안 하고 방구석에 뒤바퀴 놀면은 야야 어디 나가서 여자라도 하나 꼬셔봐라 말 한마디 해놓고 아 나는 아빠로서의 할 일을 다 했어. 저 여자 못 꼬시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지 잘못이야. 부처가 말했어. 마음을 비하라. 예수가 말했어. 되는 대로 살아라. 쇼펜하우어가 말했어. 돈은 죽을 때까지 꺼내는까지 드러내지 말아라. 따라서 딸내미가 데이트하러 나가는데 데이트 자금을 좀 달락하면은 야야 네 돈은 네가 벌어라. 왜 아빠 돈 보고 또 돈 달라 그러나. 이 개 답답한 우리 5060이 잘못입니다. 젊은 청춘들에게 내 대표하여 거듭 사과하는 바입니다.
얘기하니까 열차는데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하여튼 일본에는 마케인우 세대가 있어. 전방에 과속 그러나 방지턱이 한국에는 있습니다. 마케인우란 것 자체가 없다. 왜냐하면 개가 싸움도 안 했는데 뭔 놈이 싸움한 개가 있어요. 줄이겠습니다. 모두 좋은 날 되시고요.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